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텍사스와 미시시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없는 경제 재개를 시작합니다. 적당한 시기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일부 카톨릭 교구에서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거부하라고 권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입장과는 반대입니다. 미국 성인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당초 7월에서 5월로 2달 앞당길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제약회사 멀크가 경쟁사인 존슨앤존슨 백신 생산을 돕도록 정부가 주선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완전 결별을 선택하는 대신 민주당 비난을 선택했습니다. 3월 4일 내일은 음모론 그룹 큐아난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컴백을 예고한 날로 워싱턴 DC가 비상체제입니다. 상무장관과 경제자문은 상원 인준을 받았고 백악관 예산국장 지명은 철회됐습니다. 3명 모두 여성입니다. 페덱스가 20억 달러를 들여 2040년까지 이산화탄소 방출 없는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덱스 소유 자동차와 비행기, 빌딩에 모두 적용됩니다. 타겟은 2020년 판매 성장이 지난 11년 동안의 성장치를 합친 것보다도 좋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미국과 그 세계에서 탑뉴스로 다루고 있는 것은 미국의 많은 주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를 포함을 해서 그리고 미리 그 마스크 착용 없는 경제 재개를 시작한 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텍사스 주의 경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의 미국에서 잠시 뒤에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고 정부와 민간 회사가 함께 그 일을 할 때 어떠한 그 운영의 묘를 보일 때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7월 말이 되면은 미국 성인들이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은 모두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제 이제 5월로 2달이나 당겨졌습니다. 그게 멀크사와 존슨앤존슨의 합의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2월 초에요. 이 백악관의 바이러스 전담팀이 존슨앤존슨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식품의약국의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긴급 허가를 받기 전이었죠. 이 존슨앤존슨의 전문가 CEO들이 얼마나 우리가 존슨앤존슨이 이 백신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고 빨리 해야 되는가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전화 통화 시간이 15분이었는데 그 15분이 60으로 나누면 몇인가요? 4배도 넘는 1시간이 넘게 걸렸고 그 뒤에 여차여차해서 존슨앤존슨 CEO가 그 알렉스 골스키라는 CEO가 머크사의 CEO 케네스 프레이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고 서로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머크도 역시 그 백신 개발을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동안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큰 제약회사가 안 하진 않지 않겠어요? 그런데 서로 합의를 해서 우리가 머크가 백신 개발을 하지 않겠다, 중단을 하겠다. 대신 존슨앤존슨이 이미 개발을 했고 곧 그 식품의약국에 신청을 하고 승인을 앞두고 있으니까 당신네들 백신 그 개발을 빨리 해서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돕겠다. 얘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두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경쟁회사입니다. 제약회사 대 제약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멀크사가
공장을 존슨앤존슨의 백신을 만들 수 있도록 24시간 가동을 하고, 물론 존슨앤존슨 공장도 가동을 하죠. 그렇게 해서 2달이나 이것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건데, 여기는 몇 가지가 들어갑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국방생산법이라는 그 Defense Production Act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이 법을 발효를 시켰죠. 한국전 그 이후에 발효를 했었던 것. 그래서 마이크래요. 제가 자꾸만 마스크를 가지고 마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3M 같은 데서 마스크 생산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해왔는데,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괜히 존슨앤존슨의 CEO가 머크사에 거절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경쟁사에 전화를 해서 우리 백신 좀 제조해 주세요 했겠어요? 미리 다 뒤에서 뭔가가 국방생산법이라는 것에 따라서 백악관이 뒤에 있긴 하지만 조절을 했겠죠. 그리고 해라 하면 싫어하잖아요, 다들. 조절은 하지만 서로 합의해서 하는 것처럼. 그러면 존슨앤존슨은 자신들이 만든 백신을 많이 생산을 해서 사람들에게 접종도 시키고 돈도 벌고 좋은 일을 해서 좋은데, 머크사는 하려던 백신 개발을 중단하고 뭐가 좋을까요?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이럴 때에 이 머크사가 기본적으로 존슨앤존슨 표 백신을 생산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산을 하려고 하면 뭔가를 준비를 해야지 되잖아요. 머크사도 현재 가동하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약품이 있는데, 연방정부가 얼마를 지원을 하냐면요. 머크사에 2억 6,880만 달러를 그 비용으로 경쟁사의 백신을 제조하는 비용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기간 시설이라는 것은 그것의 제조가 끝나고 나면은 머크사께 되잖아요. 이런 형태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형식이 돼서 7월 말이 아니라 5월뒤 되면은 맞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도 있고요. 백신 개발을 본인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랬던 어떤 목적이었던 어쨌든 빨리 하라고 서두르었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빨리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이 2달 당겨졌으니까 여러분들도 맞으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마음이 조금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는 또 하나,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게, 선생님들에게 먼저 백신 접종을 받게 하는 것을 전국적인 연방정부 백악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로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텍사스, 미시시피, 아이오와하고 몬타나는 이미 지난달에 시작을 했고요. 매사추세츠,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곳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업종을 이만큼 제한을 한다, 아닌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오픈한다. 텍사스 같은 경우가 가장 주목을 받는 게, 전체적으로 모든 업종을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고 100%, 예전에 손님 100명 받으면 25명만 받으세요 한 게 아니라 100명 다 받고 마스크 의무화 없이 하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받는 겁니다. 게다 대고 텍사스의 인구는요, 캘리포니아주 다음으로 많습니다. 미국에서 인구별로 선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선거에선 자세히 알게 됐었잖아요. 선거인단이 캘리포니아주가 인구가 많으니까 하원 의원 숫자에 따라서 55명, 텍사스주가 캘리포니아주 다음으로 많습니다. 30몇 명이죠. 30몇 명이고, 텍사스주가 인구가 2,9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캘리포니아주가 거의 4천만 명 되고, 그러니까 텍사스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29명이잖아요. 선거인단 수가 플로리다, 뉴욕 이런 데가 하원 의원 숫자가 29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구도 많으니까 주목을 받는데, 인구가 많은 곳이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니까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휴스턴, 달라스,
뭐 샌앤토니오 이런 데의 시장은 또 도시의 시장은 대체로 민주당입니다. 뭐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서는 시장이 그 당성이 거의 상관이 없지만 그쪽 지역도 전체적인 큰 선거보다는 좀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도시의 시장들은 민주당 시장이기도 하고 도시는 바이러스 확산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주 정부에서 마스크 의무화 없이 100% 모든 업종을 100% 손님 다 받도록 하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지금 반대를 하지만 주지사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은요.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는 식당의 인원 제한 없애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250명 이상의 모임도 허용을 합니다.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떻게 감염되는가? 감염은 내 앞에 감염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입과 코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내가 들이마셨을 때 아니면 분비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을 때 공기로 인해서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얘기를 하고 내가 그것을 들이마실 때도 서로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 이게 중요한데 이것을 없애고 모든 접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텍사스주의 그 주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무화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가 공화당 주지사예요. 그러면서 개인이 조심할 일이지. 주정부가 개개인의 건강을 책임질 일이 아니다. 아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상태는 전체적인 추세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포함해서입니다. 텍사스주도 확진자도 줄어들고 감염자도 줄어드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텍사스주는요, 백신 접종률이 미국에서 한두 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구당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가장 낮은 주에 속합니다. 6%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마스크 쓰지 않고 모든 업종을 인원 제한 없이 오픈하십시오. 이것은 질병통제국의 가이드라인과 반대되는 겁니다. 정치인은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일반인은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장사하시는 분은 장사하시는 분 나름대로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가 지겨워서 no mercy 정상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의료진 말을 항상 들어야지 된다는 거죠. 의료진들은 지금 실외에 작은 모임을 허용할 때지 실내에서 그런 것을 허용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조심하면서 학교를 오픈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의료진들도 많이 지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린아이들과 그 어린아이들로 인한 감염, 여기에 대한 위험과 아이들이 1년 넘게 학교에서 사회생활이라든가 공부를 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을 때 잃어버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심하면서 여러 가지 다 지키면서 학교는 오픈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런 정도인데 정신건강도 그렇고요.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그런데 모든 업체를 다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많습니다. 대가와 비용을 생각하면 정상으로 돌아가면 지난해 여름에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진 것과 같이 분명히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대개 그 켄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타라 스미스 박사라든가 아니면 그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의 그 리나 웬 이분은 이제 무책임한 실수, 마스크 쓰지 않도록 하는 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텍사스는 다시 번질 것이다. 켄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교수 얘기예요. 그리고 아마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베일러 칼리지 의대의 피터 호테즈 박사가 얘기하기를 휴스턴 크로니클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2주일만 더 기다리지. 2주일만 더 기다리고 보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텍사스 주지사로서는 텍사스 지난번에 한파, 정전 다
단수 여기로 인한 그 정치적인 비난이 지금 너무 많이 주지사에게 쏠리니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경제 재개를 해주고 하는 것으로 피해 볼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주지사가 마스크를 쓰라고 할 때도 안 쓴 사람이 있고 쓰지 말라고 해도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는 사람은 어차피 습관적으로 쓸 것이고 마스크를 의무화였을 때도 쓰지 않은 사람은 어차피 안 쓸 것이기 때문에 똑같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이런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전을 위해서라면은 그 안전에 플러스가 되는 것 같진 않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려면 아주 오래 걸린다는 것은 분명하고 바이러스의 지금부터의 미래를 대강 예측은 하지만 모르잖아요. 아무도 전문가도 그 바이러스의 코스, 강도 같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리스크를 택하는 것은 과학자들은 노노노노노노노노 사람들이 아프고 숨지고 아주 그 원초적인 결론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뭐 캘리포니아주는 아닌데요. 뉴올리언스의 대교구 또 세인트루이스 미주리의 세인트루이스 로만 카톨릭 리더들이 존슨 백신 접종을 받지 말아라. 12월 달에 잠깐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낙태에서 얻어진 그 세포주로 그 셀 라인으로 그 기술로 이 백신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이 그 셀라인 세포주 백신 개발은 1970년대에 네덜란드에서 시작돼서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뭐 소아마비라든가 수두 뭐 간염 기타 등등 뭐 많은 의학 특히 이제 백신 개발에 활용을 해오고 있는 의학적인 그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항체 치료받고 했었잖아요. 뭐 리제네론이었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셀 라인으로 한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본인은 받았는데 낙태는 반대한다고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낙태 때문에 카톨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기술로 만든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은 카톨릭 신자로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백신 접종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12월 달에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낙태로 얻어진 그 셀 라인 그것으로 개발을 한 것이기는 사실이지만 본인이 직접 낙태에 참여를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낙태자가 아니지 않느냐. 더 많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 낙태가 된 그 세포주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it's okay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 말도 접수하지 않고 그러는 그 교구가 여러 군데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앤드류 쿠모 그 뉴욕 주지사가 지금 2월 19일에 기자회견을 하고는 본인의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고 있는데 터프한 평소의 정치인 앤드류 쿠모로서는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3명이나 여성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어떤 여성은 결혼식장에서 뭐 키스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의 그 뉴욕이 지역구인 4명의 정치인과 또 연방 그 정치인들 몇몇이 사임해야 된다. 이 정도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의 비난은 더 강하고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미 검사가 이것을 이제 수사를 한다고 하고 수사에 곧 착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리겠다. 사임하지 않으면 그럼 탄핵 소송이 들어갈 것인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럴 일이 없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양로병원 그 사망자 케이스만 나왔을 때고 민주당일수록 오히려 그 여성에 관한 어떤 스캔들이 있었을 때 항상 더 위험하잖아요. 민주당 내부에서 여성 권리, 소수인종 권리, 뭐 성전환자의 권리, 모든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투 무브먼트 이후에는 어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과거에 그 수십 년 전에 그 일이 그때의 시대에 비춰본다면이라고
없다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가지고 코미디언 출신의 정치인이 물러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게 민주당이기 때문에 지금 그 앤드류 쿠모 그 뉴욕 주지사 전국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의 미래는 아직은 알 수 없다고 오늘 현재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고 헤드라인에 썼는데요. 입을 연 것은 아니고 글을 썼습니다. 손을 열었나요? 그러면 볼펜을 열었나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마이크 펜스 그 전 부통령이 지난주에 열렸던 스펙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가장 보수 중에서 보수의 시각을 많이 가진 행사가 스펙 행사인데 초대는 받았는데 안 갔고 미 롬니 현 유타주의 상원 의원은 초대도 받지 못했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이제 이런저런 탄핵 또 그 이후의 발언 등등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 이후에 이제 인디아나주로 다시 돌아가서 뭐 어떠한 그 정치적인 일정을 잡겠죠. 헤리티지 재단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이 미국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연구 시설에 속하는데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라고도 볼 수 있고요. 헤리티지 재단이 2014년부터 발행을 하는 미디어가 있습니다. The Daily Signal이라고 해서요. 정치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문화에 관해서 헤리티지 재단 사람들이 그 그룹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주로 이제 오피니언을 중심으로 보수적인 시각에서 나타내는데 오늘 그곳에 데일리 시그널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글을 썼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아주 선거가 고결해야지만 된다는 것은 국가의 필수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는 부조리가 있었다. 부정선거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보통 길이의 기고문 비슷한 길이의 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했었던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부정선거라고도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선거에 부조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중요하냐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건에 미국 현대사의 역사에 maybe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보다도 훨씬 중요하게 기록되겠죠. 아주 오랜 동안. 그런데 의사당을 난입했었던 그 폭도들이 펜스를 교수형에 처하자, 목을 달자 저 나무에. 펜스 어디 있어?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불과 몇십 피트 앞에 두고는 피했었다고 하잖아요. 와이프와 함께 가족과 함께. 그런 펜스가 처음 그 이후에 글을 쓴 것이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 겁니다. 부조리가 있었다고 선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의사당 난입에 대해서는 비극이다 라고만 표현을 했습니다. 폭도다, 폭동이다, 라이엇이다 이런 단어 쓰지 않고 트래지디 비극이다라는 거로 했었고 2016년도에 민주당에서 선거 결과를 믿지 못했던 것처럼 2020년에 공화당에서 선거 결과를 믿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나 2016년도와 2020년도에 선거 결과를 믿지 못하는 공화당 유권자와 그 당시에 민주당
지도자와 민주당 유권자, 지금의 공화당 지도자와 공화당 유권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힐러리 클린턴이 몇 시간 뒤에 금방 수용하고 뭐 트럼프에게 졌다 하고 패배 선언도 하고 전화도 하고 했었죠. 그리고 그 바이든 그 부통령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초대를 해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티파니 포장이 돼 있는 그런 것을 선물로 들고 가고 오바마 여사도 뭐 맞이하고 티도 마시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달랐었던 겁니다. 모든 선거에는 부조리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다 전해드리지 않냐면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부조리했다. 민주당이 잘못했다. 민주당이 무엇을 잘못했냐면 오늘 이제 그 연방 하원에서 그 법안을 하나를 통과시키거든요. 통과가 될 겁니다. HRN 하원 법안이 H잖아요. HRN이라고 해서 For the People Act라고 해서 투표에 관한 법안인데 이것을 계속 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비난을 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모든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유권자들이 그 투표 당일에 유권자 등록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로스앤젤레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방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기 투표를 하는 것을 더 쉽게 하고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이 법안이 위헌이다. 좌파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레프티스트가 영원히 불공평하게 위헌으로 정치 시스템을 장악하기 위한 모략이다. 이렇게 계속 그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세 가지예요. 부조리다. 근데 모든 선거에는 부조리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고 땅이 크고 뭐 선거 지역마다 다 다른 곳에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조리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조리들이 문제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를 하고 선거관리국에서 또 법원에서 주법원에서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문제가 가려지는 거고 이번에 그 모든 절차를 다 거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 부조리가 있다. 의사당 난입 사건은 비극이다. 민주당이 아주 나쁘게 오늘 HR를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결한 선거가 국가의 기반인데 미국의 선거 제도 자체가 주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주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주 정부에서 인준을 하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만 1월 6일에 했을 뿐이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쭉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절연할 뜻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도 정치인으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가 필요하니까. 지금 공화당에서 이런 사람이 많아요. 니키 헤일리가 폴리티코와 인터뷰하고 난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 만나려고 계속 손대고 있다고 하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아니 내가 죽을 처지에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에게 전화 한 통을 안 해? 그리고 지금도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치안을 담당했었던 담당자들이 국방부에 그렇게 방위군 좀 보내달라고 애원했는데 3시간 뒤에 답이 와서 기가 막혔다. 이런 일은 수십 년 경력상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30피트 저 앞에 마이크 펜스 어딨어 죽여버리겠어 하고 달려드는 폭도를 피해서 막 내려 어디로 숨었는데 그것을 생각을 하고 나서도 정치인인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표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고 니키 헤일리, 이 마이크 펜스 마찬가지고 린지 그레이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원은 이미 보여줬고요.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잠시 했다가 올랜도까지 가서 무릎 꿇었고 그리고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표 던졌잖아요. 하면서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언제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무릎에 또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오늘이 3월 3일이에요. 하도 요즘에 일이 많아서 3월 1일, 3일절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지났고 어제가 3월 2일인데 오늘이 3월 3일, 내일 3월 4일은 그야말로 한국 분들 가운데서 아직도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같은 기대 때문에 지금 워싱턴 DC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방위군이 이제 14일까지, 12일인가 14일까지 3,900명이 그곳에 4,900명이 주둔을 한다고 하는데 하원 무기위원회 의장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아담 스미스죠. 워싱턴이 지역구인 민주당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1월 6일과 그 비교를 하면은 사태가 나쁜 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3월 4일이냐고 하면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그 지금 군에서 바이든을 내쫓으려고 해 이런 음모론도 있지만 1933년까지는 대통령의 취임식 그 날짜가 3월 4일이었습니다. 33년까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 취임식은 3월 4일, 33년까지 그랬고 34년부터 바뀌었으면 바뀐 걸로 해야지 왜 과거로 돌아갑니까? 그래서 33년까지의 날짜가 취임 날짜가 3월 4일이기 때문에 내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그게 큐아난의 음모론인데 그거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메가 아메리카 메이크 그레이트 어게인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 어떤 모임에도 가면 안 돼. 그거 다 덫에 걸리는 거라니까. 딥 스테이트 약자를 이렇게 표현하네요. 딥 스테이트 이렇게 해서 MSM이라고 아무튼 영어로 길게 쓰고 약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좀 생각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도미니언 그 기계 때문에 오하이오주에서는 문제가 생겼어요. 전에 이 투표와 관련되는 기계 같은 것을 새로 도입하고 할 때 관리하는 사람들 3명이 또 민주당이었답니다. 이 오하이오주가 아주 묘한 주잖아요. 카톨릭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영향력이 큰데 버락 오바마 시절에는 2번 다 오바마가 이겼고 그리고 그 애프터 2번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긴 주가 오하이오주입니다. 그런데 오하이오주에서도요 도미니언 기계를 많이 썼어요. 많이 썼는데 항상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얘기하는 것은 도미니언 기계가 사기야. 막 조작을 해서 바이든을 당선시켰어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미니언 기계를 사용해서 이긴 거 무척 많거든요. 아무 얘기 안 해요. 똑같은 기계로 이겼는데도. 그리고 진 것만 얘기를 하는데 오하이오주는 기계 석대를 지금 바꿔야 돼서 도미니언으로 계약을 해놨는데 지금 그 관련자들이 3명이 공화당으로 바뀌었답니다. 바뀌고 나서는 전에 한 계약을 깨고 우리 도미니언 안 사.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도 큐아난의 음모론을 믿고 계시는 분들은 내일이 이제 3월 4일이니까 내일로 우리 정리하자고요. 이 큐아난을 유튜브에서 굉장히 강조했었던 사람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가만히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들어오셨던 방송 또 신문 같은 데서 주장했었던 것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큐아난 것을 참고를 하셔야지 됩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다 가짜입니다. 그거 가짜예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큐아난에 믿을 것도 있고 믿지 않아야지 될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똑같은 입으로 큐아난을 믿어야 돼요. 이거 큐아난을 꼭 참고해야지 돼요 하는 그 입이 요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큐아난은 완전 음모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내일 이제 완전히 그쪽 음모론에서는 프리가 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야 새로운 행정부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타겟 신났어요 지금. 타겟이 2020년도에 사람들을 스토어에 못 갔기 때문에 매출이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너무 많이 늘어나서요. 지난해에 2019년보다
10% 늘어났답니다. 늘어난 매출이 줄어드는 모습도 제가 150억 달러. 2019년보다 150억 달러 2020년도 한 해에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난 것이 지난 11년 동안 늘어난 것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고 하는데요. 주식값 올라가던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뭐 170 몇 달러 뭐 이 정도 되던데 원래 팬데믹 전에는 100달러 안 됐거든요. 뭐 94달러, 93달러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 정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판매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100억 달러가 디지털 판매가 늘어난 것이랍니다. 150억 달러 늘어난 것에서 100억 달러가 디지털 판매예요. 저도 며칠 전에 이 휴지를 그 타겟에서 이제 배달을 시켰는데 다음날 바로 배달해 줬어요. 다음날 바로. 집에 이렇게 갔더니 크게 뭐 페이퍼 타월 올해 쓸 것 다 사야지 해서 한꺼번에 티슈하고 페이퍼 타월이랑 샀는데 딱 그 페덱스로 배달이 온 것 같던데요. 그렇게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또 투자를 했겠습니까? 투자를 하려면 큰 회사여야지 되잖아요. 작은 회사는 죽고 큰 회사는 살아남는 게 팬데믹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배달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 주차장에서 픽업을 하게 하다가 인스토어 픽업도 하게 하고 스타벅스가 이 타겟의 안에 있었는데 스타벅스 문을 닫고 그 사람들을 그 직원도 스타벅스 직원이 아니라 타겟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을 이제 디지털 판매가 늘어나니까 포장하고 배송하고 하는 대로 돌렸고 스몰 스토어들이 도저히 받지 못하는 그런 베네핏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받은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작은 스토어요. 저희 회사에서 조금 한 2마일쯤 가면 3마일쯤 될까요? 작은 그 타겟 스토어가 생겼는데 그런 식으로 1년에 30개 내지 40개 뉴욕이라든가 또 뭐 포틀랜드라든가 뭐 LA에 이런 작은 곳을 만든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트윗으로 민주당 의원, 공화당 의원을 많이 그 비난을 해왔었던 그 예산국장 지명자가 본인이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바이든 그 대통령이 참 훌륭하고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분이지만 사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사임 레터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텍사스의 테드 크루즈 또 알칸소의 탐 커튼 연방 상원의원을 막 비난하는 글을 왜 비난했겠어요? 이분들이 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딱 그 밀착돼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민주당의 조 맨신 보수적인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이 나는 찬성표 던지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50표가 돼야지 부통령이 한 표를 해서 인준이 되는데 지금까지 뭐 51표로 인준된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다른 것에 집중하십시오 하면서 사임을 한 거고 그 사임을 받아들여서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공화당에서 한 명이라도 플러스를 해줘야지 되는데 리자 머콜스키 그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생각 중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본인이 불안하다 해서 여러 가지 오점을 새 행정부에 남기고 싶지 않으니까 사임서를 제출을 한 것이고요. 23개 장관 인선 가운데 11개가 지금 완성이 됐고요. 아직도 12개 부처의 장관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태는 전과 좀 다르죠.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거 인준이 힘들겠다 하면 그냥 트윗으로 지명자 발표했다가 트윗으로 그냥 없애버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형태. 이게 정상이죠.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오랜 동안 해왔었던 관습처럼 해왔던 예의를 갖춘 모습이고요. 그리고 상원이 상무장관을 컨펌을 했거든요.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 미국 비즈니스 업계 그리고 공정무역 같은 것을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상무장관의 일이고 그리고 해양대기국이 상무국 소속이거든요.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드 아일랜드에서 처음으로 여성으로서 주지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경제자문으로는 세실리아 로스가 인준이 됐는데 프린스턴 대학교의 국제관계대학의 학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기도 하고 첫 번째 이 경제자문을 맡는 대통령 경제자문을 만든 흑인계입니다. 오바마 시대에도 뭐 같은 역할을 했어요. 비슷한 역할, 같은 역할
뭐 같은 역할은 아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경제자문의 시각은 중요한데 경제 전문가들이 보통 포괄적인 분석보다 뭐 이 결과가 이게 이랬어요. 몇 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본인은 경제자문으로서의 우선순위가 정책이 미국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특히 이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영향을 미치는가. 왜냐하면 구조적인 불평등이 미국 사회에 언제나 존재해 왔고 지금은 그게 극에서 극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하게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정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2달 안 됐죠. 네, 2달 안 됐죠. 훨씬 안 됐죠. 러시아 제재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제재를 했고, 러시아 제재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 알렉세이 그 나발니 제야 인사를 독국물을 주고 그다음에 러시아에 돌아왔을 때 수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13명의 러시안과 유럽 회사, 이제 거래하는 회사겠죠. 그들과 이런 것을 이제 경제 제재를 했는데, 미국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은 러시아 그 정보국이 바로 이 제야 인사에게 독국물을 투여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건 말씀드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도 자말 카쇼기라는 사람을 그 살해한 것에 대해서 제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재에 대해서는 비난도 많이 받고 있어요. 너무 약하다. 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를 빼? 그 사람이 살해 주범인데. 특히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에서, 오늘 사설이든가요, 어제 사설이든가요, 아무튼 사설에서 썼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뉴스를 전해드리자면은 그 페덱스도 최근에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2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소포 배달 업체잖아요. 뭐 문서도 다큐멘트도 배달을 하지만 이 탄소 배출을 전혀 없애겠다. 이게 꼭 자동차, 배달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라요. 비행기도 그렇고 빌딩도 그렇고 그 빌딩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퀴프먼트 같은 것도 2040년까지 오염 분출 0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제일 쉽게는 뭐 픽업 딜리버리 하는 전기 자동차부터 쓸 테고요. 2025년도에 자동차의 50%를 전기로 하겠다. 비행기 연료도 등급이 다 있으니까 오염도 적은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고, 빌딩도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 그 밖에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를 위해서 예일대학교에 이제 1억 달러를 기부를 해서 예일대학교에 이제 이산화탄소 없는 연구소, 뭐 이런 연구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특별히 또 이제 페덱스의 맞춤형 무엇인가를 해주는가 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에서는요, 재테크 세미나가 방송됩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말 잘하시는 김원석 부동산의 김원석 대표 아시죠? 그분이 이 플리핑을 통한 소득 창출과 융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